오아시스가 전쟁을 끝내는 다이너마이트를 투척, 온갖 데뷔 기록을 갱신하던 1집 Definitely Maybe가 우습게 보일 정도로 이때부터 브리팝 전쟁은 더 이상 전쟁이 아니게 됩니다. 말 그대로 오아시스의 독주, 그 어마어마하던 1집에 3배 가까운 세일즈를 찍어버리죠. 이 2집에는 1집엔 없던 아주 큰 킬러 트랙이 2개나 있었어요. 바로 노엘이 둘 중 하나는 내가 불러야겠다며 고집부렸던 원더월과 Don't Look Back in Anger. 이걸 좀 극단적으로 설명해보자면 그 Definitely Maybe의 수록곡을 설명할 때는 모든 곡이 다 좋은데 이것도 그중 하나, 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모닝글로리의 이 두 곡은 그걸 아득히 뛰어넘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영국 국가보다 이 두 곡이 더 유명하다는 말까지 나와요. 말 그대로 전국민적인 송가. 이 두 곡이 함께 수록됐으니까 그 모닝글로리가 1집 Definitely Maybe보다 더 많은 임팩트를 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걱정과 달리 노엘의 보컬도 흥행에는 아무 영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뭐 더럽게 좋은 곡은 누가 불러도 더럽게 좋은 법이죠. 근데 여기에 얹어서 앨범 마지막에는 샴페인 슈퍼노바까지 수록이 돼 있잖아요. 보네드가 듣자마자 질질 쌌다는 전설의 갓곡. 1집 Definitely Maybe는 대표곡 3개를 꼽으라면 아마 Live Forever 빼고 감로들박이 오갈 텐데 이 2집 모닝글로리는 3곡이 그 앨범의 중심을 명확하게 잡아줘요. 그런 측면에서 1집보다 훨씬 접근하기 쉬운 앨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다른 수록곡의 수준이 1집보다 뭐 훨씬 딸린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한마디로 단점은 메우고 장점은 더욱 강화해서 돌아온 후속작이었던 거죠. 사운드 측면에서도 그래요. 그 이전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고급스러운 사운드, 훨씬 프로페셔널한 사운드를 보여줍니다. 실제로 본인들도 1집 때보다 훨씬 숙련된 솜씨로 녹음을 일사천리 끝마쳤다고 하고요. 1집이 락스타가 되려는 자의 이야기라면 2집은 락스타가 된 자의 이야기였어요. 노엘의 천재성은 이때 정점을 찍었죠. 이거는 심지어 영국 감성 다 죽은 미국에서도 400만 장을 넘게 팔았습니다. 오아시스가 진지하게 비틀즈 이후 최고의 밴드라고 불리기 시작한 순간이었어요. 뭐 실제로 이 앨범에서도 비틀즈의 흔적은 여기저기 보이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원더월이라는 노래 제목은 조지 해리슨이 음악을 맡았던 영화의 이름이었고 Don't Look Back in Anger의 피아노 도입부는 존 레논의 이매진과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있죠. 브리더우즈 또한 1년 만에 블러에서 오아시스의 동무대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오아시스는 또 블러의 파크라이프를 저격하고 완전한 승리 선언을 하게 되고요. 음악은 참 말랑한데 그 말하는 건 거칠기 짝이 없어요. 영국의 대표가 된 만큼 그 행동거지 하나에도 압도적인 관심이 쏠립니다. 마침 성격도 다들 노빠꾸에 할 말 다 하는 성격이니까 언론에 좋은 소재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무슨 질문을 할 때마다 fucking이 붙어 나오니까 뭐 정말 보도하기 딱 좋은 소재. 이때 타블로이드는 갤러거 형제 상대로 슬슬 낚시질을 하고 반응을 유도하면서 매일매일 뉴스를 썼어요. 대표적인 게 갤러거 형제 아버지를 이용한 낚시질인데 오아시스가 공연한 자리에 느닷없이 헤어진 아버지가 나타났거든요. 여기서 이 형제를 보여주는 일화도 있는데 화를 내고 아버지를 주워 패려한 건 리암이었고 맞고 자란 노엘은 오히려 그걸 말렸다고 해요. 이건 그대로 신문을 통해서 갤러거 형제가 아버지를 개무시했다고 보도되기도 하고 나중에는 리암이 아버지를 윽박지르는 전화통화 내용이 유출이 돼서 돈 받고 팔리기도 했죠. 리암에 비하면 상당히 얌전하던 노엘도 이때쯤부터 여기저기 논란을 뿌리고 다닙니다. 그 형제의 차이는 여기서도 드러나는데 같은 말을 해도 리암은 좀 더 직설적이고 노엘은 약간 블랙 코미디 느낌이 나요. 그런 노엘이 일으키는 논란의 클라이막스가 바로 마약은 아침에 일어나서 마시는 차 한 잔과 같다는 발언. 이거는 노엘이 한창 마약이 사회 문제일 때 질러버린 말이라서 모든 관심과 비난을 한 번에 받게 되는 그런 발언이 됩니다. 심지어 정치권에서도 이게 논란이 될 정도였죠. 이후에도 이런 또라이 기질과 노빠꾸 성격은 오아시스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거든요. 공연장에서도 그 또라이
스타의 기질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형제였는데, 예를 들면은 전혀 상관없는 곡을 부르는데 갑자기 fucking을 붙인다던가, 뭐 Don't Look Back in Anger를 부르는데 이거는 고추가 작은 사람들을 위한 곡이라고 말한다던가. 저는 그래서 Don't Look Back을 듣다가도 그 생각나면 흥이 깨져서 미쳐버리겠더라고요. 그럼에도 뭐 관객들은 오아시스의 공연을 못 봐서 안달이고, 이때 오아시스는 자신들이 죽고 못 사는 맨시티 홈구장에서 공연을 하기도 했죠. 네버스에서 영국 역대 최다 관객 동원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틀간 25만 명 동원이었는데 그마저도 2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예매에 실패해서 손만 빨았던, 그야말로 영국 역사에 없었던 공연이라고 봐도 좋아요. 이후에 이 기록은 갤러거 형제와 원수지간이 된 어떤 또 다른 망나니가 대놓고 3일 공연을 하면서 경신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7년 뒤의 이야기니까 자세한 사연은 이따가 자세히 풀어보도록 할게요. 오아시스는 너무 빨리 최정점에 올랐습니다. 후속 앨범이 갖는 부담감이 이보다 더 클 수가 없어요. 한 장르의 끝판왕이 됐지만 사실 이게 뭐 새롭거나 그런 음악은 아니었잖아요. 이 위상을 유지하려면 앞으로도 이런 수준의 멜로디를 계속 뽑아내야 하는데, 이미 올라갈 데가 없는 오아시스한텐 그게 엄청난 부담이었죠. 그러니까 이후 나오는 3집은 여러가지 일로 멘탈이 무너진 오아시스, 그리고 대중들의 지나친 기대가 빚은 그런 안타까운 작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집 Be Here Now는 발매 하루 만에 영국에서만 42만 장이 팔리면서 가장 빨리 팔린 앨범 기록을 경신합니다. 하루 만에 플래티넘을 찍은 건데, 그러나 평가는 이때부터 슬슬 뒤집히기 시작하죠. 기대하고 앨범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너무 길다,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는 후기를 남깁니다. 변화의 필요성을 느낀 오아시스가 3집에서 준 가장 큰 변화라면 역시 러닝타임일 거예요. 프로그레시브한 면을 추가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오아시스 최고의 매력이었던 단순함이 사라졌죠. 이게 1, 2집은 그냥 생각 없이 들으면서 좋다고 느끼는데 반해 3집은 들으면 들을수록 생각이 좀 깊어집니다. 아니 오히려 더 꼬이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앨범의 어떤 예술적 가치가 크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냥 단순할 수 있는 곡을 한없이 길게 느린 쪽에 가깝다고 보는데, 덕분에 좋은 멜로디를 가진 곡도 좀 다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예를 들어서 데뷔 전부터 만들었던 All Around the World는 9분짜리 곡이 돼서 그 포텐셜을 잃은 케이스고, 저는 또 매직 파이라는 곡도 나름 좋아했는데 그런 저조차도 곡을 다시 들을 때는 뭐 한 5분 정도 떼놓고 코러스 부분만 돌려 듣고 했을 정도였으니까, 상대적으로 짧았던 I Hope, I Think I Know나 Don't Go Away 같은 곡이 이 앨범 베스트 트랙으로 꼽히는 걸 보면 이 길이가 좀 더욱 안타까운 면이 있죠. 이게 판매량만 보면 3집까지가 오아시스의 전성기라고 볼 수 있는데, 내용물을 까보면은 사실 오아시스의 하락세는 3집부터 시작됐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오아시스의 하락세는 곧 브릿팝의 하락세를 뜻하는 것과도 같았죠. 노엘 본인은 부담감은 딱히 없었고 그땐 그저 우리가 약에 쩔어 있었다라고 뭐 여러 번 말한 걸로 아는데, 사실 그 정도 성공을 이루고 부담감이 없었다는 게 더 이상합니다. 2집 때도 약만 빨고 다녔는데 잘만 성공한 거 보면 저는 3집의 변화가 어떻게든 부담감이 자리 잡은 결과물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하긴 해요. 오아시스는 이후에 쭉 하락세를 타게 되죠. 될 듯 말 듯 했던 미국 시장에서도 이때 사실상 작별을 고하게 되고요. 실제로 팬들한텐 컴필레이션 앨범인 The Master Plan이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거든요. 여태 나온 싱글에 보너스 개념으로 수록됐었던 B-사이드 곡들을 한데 모아 발매한 건데, 반대로 얘기하면 노엘이 여지껏 얼마나 많은 곡들을 B-사이드로 쑤셔 넣었는지 알 수 있는 문제작, 형제가 함께 부른 곡을 비롯해서 1편에서 언급한 Talk Tonight, 노엘이 정규 앨범에 안 넣은 걸 가장 후회한다는 The Master Plan 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Half the world away, I've been lost.
이후의 4집부터는 오리지널 오아시스 멤버들과의 관계가 끝나고 그 음악적으로도 완전히 오아시스가 뒤바뀐 시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보네드와 퀵시가 모두 오아시스를 나가면서 완전히 오아시스는 갤러거 형제라는 공식이 성립이 되게 되죠. 레코드사도 크리에이션에서 자신들이 설립한 빅브라더로 옮기고 노엘도 마약을 끊고 좀 더 실력 좋은 뮤지션들과 팀을 꾸리게 됩니다. 근데도 오아시스는 계속 떨어져요. 그리고 리암의 목소리도 끝없는 추락을 겪고 말 그대로 첩첩산중 오아시스 최대의 위기였죠.